덕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덕후들의 방송 덕보드 차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4명으로 지금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명이 누가 빠지셨는지 궁금하시죠? 좀 이따 확인해 보시고요.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와이프랑 같이 디비니티를 하는 꼬봉입니다. 딴딴 따라단 딴 따라단 딴. 안녕하세요. 머리를 쓰는 마른 덕후 따다단 수욱입니다. 아까 약간 더듬었어요.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나? 안녕하세요. 덕보드 차트 공공의 적 헨입니다. 뭐야 이거? 아니 당신들이 날 그렇게 불렀더만 공공의 적이라며 나보고. 공공의 적이라니. 나 저번 방송 듣고 아니야, 깜짝 아니야. 놀랐어. 공공의 적이 아니고 네. 공공의 씹힘? 저 이제 컨셉 이걸로 가려고요. 아니요, 이거 공공의 이런 적으로. 거예요. CB로 보시면 이제 아이언맨이 있으면 캡틴 아메리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나는 그런 뭐예요 거예요. 그러면? 캡틴 아메리카. 아 나 캡틴 아메리카? 아. 아이언맨이 좀 더 좋은데. 아니요. 아. 11호 보시면 아이언맨이 되게 나쁜 놈이다.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아이언맨은 누가 하시려고? 아이언맨은 꼬봉님? 돈이라도 많았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한 명 달래놓고 아싸 아메리카. 나 미국 대장이다. 방패 미국 대장. 있다. 몸 엄청 좋던데. 햇님 이렇게 단순합니다. 아 또 당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자전거 대회 나갔다가 탈탈 털리고 자전거를 더 이상 타지 않고 있는 나이프 안사이클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셨죠? 네. 리타이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계속 갔다가 거기 넘어갔으면은 못 돌아오는 위치였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를 넘어갔으면 강원도니까 못 돌아올 수 없었어요. 무릎 연골? 돌아올 수 없는 무릎 연골. 네. 시즌 6? 왕자의 게임 시즌 6 3편 제목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맹세를 어기는 자잖아요. 네. 이 중에서 맹세를 어기는 자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대회를 나가기로 했는데 나가지 않았던 햇님. 햇님 왜 자고 있더라고요. 연락도 안 그러게요. 되고. 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있지 않나요? 건강상의 맞아요, 문제가 좀 있었죠. 맞아요. 핑미 춤을 추시다가 네. 부상을 입으셨다고 들었는데 핑미업 춤을 추다가 무릎을 살짝 다쳤는데 그 뒤로 무릎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도 저 회사에서 되게 유명해요. 저 핑미업 춤 추다가 무릎 부상됐다고. 참 대단한 일 하시고 다닙니다. 아주. 네, 핑미업 좋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혼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약간 멘탈에 타격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죠. 혼자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네. 진짜. 자, 그러면 한 명이 빠진 게 누구인지 아시겠죠? 에이스님이 저희 팀의 유일한 홍일점. 네. 에이스님이 빠지셨어요. 그 빠진 이유가 그래도 좀 납득이 가는 게 깜빡하셨다고. 되게 그죠. 납득이 가죠. 맞아요. 네. 저희 나이 땐 그럴 수 있죠. 뭐 납득이 가요. 뭐 그럴 수 있죠. 청년기 치매 이런 거 잘 오니까. 녹음이 이번 주인 줄 몰랐다고. 오늘 아침에 분명히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집에 가고 있다고. 이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원격으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목소리 들려드리고자 전화 연결을 한번 시도를 해볼 건데요. 햇님 준비되셨나요? 예. 아, 전화 네. 한번 걸어볼게요. 네네. 기술 좋아요. 컬러리. 예술이야 컬러. 이분 전화도 잘 안 받아요. 평소 때. 여보세요? 예 여기 녹음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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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팬들한테 목소리나 좀 들려주시라고 전화를 했어요. 예, 그렇군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불참하셨다고 저희가 설명은 충분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깜빡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전화로나마 잠깐 참여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네요. 네. 과연 다행이니까. 이제 앞으로 빠지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꼬박꼬박 전화해서 좀 갈궈야겠어요. 추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네. 고속버스 아닌데요. 그렇구나. 네, 좀 민망하네요. 노래 한 곡 해주세요.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에이스인데요? 막 이러면서 핑미업 한번 불러주세요. 사과의 의미로. 네. 잔인한데 이거.
아니 왜 대답도 안 하고? 끊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가사 지금 검색하고 계시는 거죠? 네. MR이 없어가지고 네. MR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빠지셔서 아쉽습니다. 네, 저도 많이 아쉽고요. 참고로 제가 이번에 영업하려고 했던 컨텐츠는 파이어플라이라고 이제 미국 드라마 SF 미드인데요. 네. 네,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다음 기회에 제가 정말 꼭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에이스님 네. 스페셜을 준비해야 되네요. 혼자 녹음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저희 그 독보도 차트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뭐요? 뜬금포로. 요즘 날씨도 참 좋은데 덕보드 차트 한번 이제 밖에서 이제 이어폰을 듣는 것도 참 좋은 경험. 영업 잘하시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이스님 잘 다녀오시고요. 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하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잘 갔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유, 네, 아, 여기까지. 그래도 다행이에요. 고속버스 안에서 뭐 네. 에이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고속버스 안에 타고 가면서 안녕하세요 수북입니다 이러면 다 쳐다볼 걸? 이렇게? 수북보다는 뭐 에이스가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에이스가 더 이상한 그래요? 것 같아요. 수북하면 왠지 아니, 그래도 자기 수북- 보러 에이스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이름이 수북일 수가 있어요. 그래 김수북 씨 뭐 이런 네. 거. 충분히 있을 있다고? 수 있어요. 김수북? 아니 수국이라든지 하여튼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근데 에이스는 좀 이상하긴 하죠. 수북님 진짜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충분히 그 있을 정도는 것 충분히 같아요. 있을 것 네. 같아. 알겠습니다. 음.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덕질 같은 거. 저는 요즘에 완전 RG에 빠져서 프라모델 오. 이게 MG만 저는 계속 손을 대잖아요. 저 HG는 아예 안 만드는데 RG를 몇 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나 그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근데 조립하기 힘들지 않아요? 부품이 너무 작아서. 그 Z 건담은 좀 그런데 그 외 나머지들은 되게 쉬워요. 제트 건담이 아니고 제타 건담. 저는 정말 제타 건담요. 그게 좀 어렵지. 그 나머지 것들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성취감이 좀 좋고 이렇게 어차피 저는 막 이렇게 갖고 놀진 않으니까 이쁘잖아요, 되게 네, 맞죠. 되게 예뻐요. 오밀조밀하고 네. 색분화도 되게 막 잘 돼 있고. 그 정도 사이즈여서 이제 구동하면 슬라이드로 다 움직이고 이러는 게 돼요. 정말 대단하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2주 동안 3주 정도 동안 만든 게 더블 호라이즈 만들었고 또 뭐 만들었지? 윙건담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를 뭐 완성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3개 만들었어요. 3개. 그거 저는 실 붙이는 게 제일 아, 신나더라고요, 맞아. 그게. 아니 난 그게 제일 힘들던데. 핀셋이 있으면 좀 편해요. 핀셋이 있어야 돼. 그거 팟캐스트 들으면서 그 붙이고 있으면 시간 네, 가지. 맞아요. 진짜 팟캐스트 들으면서 딱 하기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5월 16일 날 그 유니콘 건담 그 클럽 G에서 발매한 최종 버전이 발송이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게 프라모 유니콘이죠? 네, 어. 프라모. 야. 프라모 아니에요. 프라모는 프라모 아니고 이제 최종 결정 버전 형태라고 해가지고. 그린 칼라로. 예. 여기. 칼라만 그린이고. 네. 유니콘이 그 프라모 상태로 싸우다가 아머를 집어 던진 다음 네. 그 다음 형태죠, 버전인 그게. 거죠? 네. 방패는 여러 개 주겠네. 방패는 네. 3개 네. 줘. 방패는 필요 없고 그 발칸이 여러 개 달려 있어서 난 좋더라고. 드디어 근데 첫 PG가 다음 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근두근하겠네. 발매일이 좀 의미심장하네요, 맞죠? 왜요? 아이 참 이 친구 참. 정말 아우 나 정말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빠져드냐 진짜. 난 잠깐 멍하니 있었어. 쿠데타 기념인가요? 네 그렇죠. 와, 진짜 건담은 깨알같다, 전쟁의 깨알같다. 얘기기 때문에 정상생활 가능하세요 진짜? 난 수북님 그 회사가 네. 이미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좀 그런 것 정치 같아요. 콜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무섭더라고요. 네. 아우, 저는 무서워요. 오공화국인 줄 네. 알았는데 80년 된 줄. 네, 저는 우리 저번 방송 이후로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요. 오. 예. 저번 방송 우리 왕자의 게임 했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요? 아니, 너희들이 이런 것도 하냐면서 그래서
자기가 알기로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다 그 오덕 페이트 있잖아요. 화상인 바이러스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다 상상했었다고. 형님이시죠? 아니요. 아니 다른 네. 분이 그랬어요? 네. 저희 되게 잘생겼어요. 뭐 안 볼 거니까 뭐 마음대로 얘기해. 마음대로 지려 그냥. 근데 정말 저는 바지 일반 시중에 파는 거 사가지고 밑단 자르는 사람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희들 다 키 185 넘잖아요. 와. 어. 뭐야 그거 너무 나갔잖아. 뭐 도와줄 수가 없다 야. 이건 진짜 그냥 할 말이 없어. 야, 우리 이럴 때라도 이런 얘기만 해도 네.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또 저희 형님한테 또 이번에 전화가 왔는데 네. 예, 저희 형이 저희 방송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이제 뭐 고마우시네. 댓글 같은 거 올라오면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형 우리 방송이 많이 재밌냐고 그러니까는 재미없대요. 재미 이전에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아 형님은 이런 거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근데 네. 왜 들으시는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요. 알 수가 없네. 그러면서 저한테 또 막 화를 내세요. 너 왜 방송에서 내 얘기를 안 하냐고. 알겠어 내가. 아니 형 얘기를 내가 왜 하냐고 그러니까는. 난 우리 형 얘기 많이 해서 우리 형한테 한다고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 형이 그러는 거예요. 그 꾸봉집인가는 그 친구는 자기 형 이야기 맨날 하던데 너도 왜 안 하냐고. 내가 꾸봉이 형보다 훨씬 재밌는데요. 그러면서 꾸봉이 형님에 대한 질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고 싶으신 거죠? 꾸봉 형님께서는 하는 줄도 모르는데 네.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그것도 뭐 그 밑도 끝도 없이 형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뭐 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기회가 되면은 뭐 네. 에피소드 재밌는 거 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리 밑밥 뿌리셨어요. 밑밥 깔아놨어. 네, 아. 예고편이었고요. 네. 예, 저는 요즘에 플스4 게임 중에 디비니티라고 있어요. 우리 그 옛날에 좀 2014년에 나온 게임인데 이게 약간 발더스 게이트를 인용하는 기분이랄까요? 굉장히 재밌어요. 올드스쿨 RPG 좋아하시는 분이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강추드립니다. 화면이 분할이 돼요. 분할이 그래서 돼서? 좀 멀리 떨어지면 분할돼서 따로 화면도 되고 같이 가면 이제 화면 네. 하나로 가고. 네, 그리고 한 명이 많이 전투하고 있으면 한 명은 퀘스트 그냥 진행하고 있어도 돼요. 괜찮네요. 시스템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꾸봉님 말 듣고 그거 그 화면을 한번 봤어요. 약간 느낌이 옛날 그 히어로즈 오브 마이티 앤 매직하고 좀 약간 그 그래픽 예. 톤이 약간 그런 맞아요. 식이고 그 아이템 먹는거나 뭐 네. 그런 것, 그 인벤토리나 그런 게 좀 예. 비슷하더라고요. 네. 게임 자체는 거의 발더스인데 룰이 D&D 룰이 아닌 이 정도 느낌이라서 그거 좋아하시는 분이면 진짜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저는 그 뭐 운동하는 거 외에는 뭐 별로 딱히 한 게 없기는 한데 요새는 좀 봄이잖아요. 그래서 봄이랑 어울리는 느낌의 그 노래들을 듣고 지냈어요. 특히 뭐 여성 보컬들 노래를 좀 많이 들었는데 IOI 같은 거요. 아니 트와이스? 제가 아이돌엔 좀 약해가지고 노래를 잘 몰라요. 우리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핑미 핑. 네. 그래서 아이돌보다는 좀 이제 다른 노래들 이런 거 많이 듣는데 요새는 뭐 특히 요새 추천하는 뮤지션들은 이제 햇님 추천으로 처음 듣게 됐던 선우정아. 아 선우정아 좋아요. 선우정아 좋아요. 진짜 좋아요. 보컬 실력도 실력이고요. 음악에 대한 자세도 너무 진지해서 진짜 완벽한 작품들을 만드는 느낌이 들어요. 가사가 되게 좋잖아요. 가사도 좋아요. 가사가 좋아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아, 같아요. 그렇죠. 네. 새로운 시도 같은 그러니까 거. 컨셉도 네. 되게 많이 다르고 창법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진짜 달라지는 게 정말 대단한 네. 보컬. 그러니까 좋아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현존하는 한국 뭐 여성 보컬들 중에선 거의 탑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지금까지 공연도 한 2번 갔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약간 이상한 그 우효라는 분이 있는데요. 뮤지션 이름이 우효입니다. 약간 근데 오타쿠 같은데? 어째서 우효? 이거 있잖아. 그거 개그 만화 보기 좋은 날. 우효? 내일은 온다고? 그 FX의 크리스탈이 좋아한다는 이상한 소문으로 좀 알려지기는 했었는데 노래가 정말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추천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정말 옛날부터 좋아했던 이자람 밴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아니 몰라요. 네, 이자람이라는 그 여성 보컬리스트인데 판소리 소리꾼이에요. 오? 네. 그리고 이 사람 이력이 되게 특이한 게 어릴 때 저희 어릴 때 동요 중에 뭐 예슬아 뭐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그 노래 있잖아요. 네. 거기 그 예슬이 예슬이요? 목소리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자라나서 자라서 이 자람이 된 거예요. 이자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도 연세가 진짜예요? 우리랑 비슷하겠다. 네, 맞아요. 응. 저희보다 나이가 좀 많지 더 않을까? 있어요. 조금 더 있어요. 좀 더 있겠네. 있고요. 이분이 뭐 송소희가 뭐 판소리에서 신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송소희 이전에 판소리계를 완전 휩쓸었던 사람이 이자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법도 약간 한국적인 목소리라서 그것도 들으면 굉장히 독특하고 좋아요. 5월 28일이었나? 그때 단독 공연을 제가 보러 갑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음악을 듣고 봄날 보내고 있습니다. 판소리는 그만두셨겠네요. 판소리도 계속 하고 계세요. 판소리 뮤지컬 같은 거 심청가 이런 것들도 계속 하시고 저는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저희 이번 주제 특이한 걸 생각을 맞아요. 해왔죠. 저희 이번 주제는 약간 실험적인 주제입니다. 네. 주제를 제안해 주신 햇님이 설명 네. 간단하게 네. 해주세요. 이번 주제는 이제 서로 각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은 자기만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걸로 이제 추천을 해서 약팔이죠. 예, 예. 약팔이죠. 뭐 근데 낚시질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재밌다고 추천을 해서 그 중에 선정된 거 하나를 실제로 보고 이제 다음에 저희가 그 감상을 까는 잠깐 거죠, 얘기해 그거를. 보는. 네. 깐다뇨. 까는 게 진짜 아니라 재밌을 수 있잖아요. 감상을 수도 얘기해 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방송 녹음하기 전에 사전에 나만 해봤던 컨텐츠를 선정을 해야 돼서 사전에 조율을 좀 했었어요. 근데 네.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너무 덕후들이어서 네. 예, 내가 본 걸 다 본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아 이게 정말 만화책계의 큰 산맥인 저기 꾸봉님과 그다음 영화계의 큰 산맥 지금 라싸님이 있으니까는 콘텐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거기다가 그 마마마를 내가 한 1년 넘게 추천했었잖아요 보라고. 아무도 안 봤죠. 그거를 소진을 해버린 거죠 저번 방송에.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네. 아 너무 힘들었어요. 실제로 햇님이 선정하는 게 제일 늦었죠. 네. 네. 아, 정말 힘들었어요. 다들 각자 그 파고 있는 분야가 있어가지고요. 네. 참 힘들었어요. 저는 만화 쪽은 꾸봉님 때문에 애초에 포기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뭐 사실 게임은 나머지 분들한테 저는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꾸봉님이 제일 컨텐츠가 그쵸. 좀 제일 다양하죠. 덕후 쪽에 컨텐츠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게임 쪽도 꾸봉님이 많이 이상한 하시고. 거 많이 골라내면은 딴 사람 안 해본 사람 많을걸요. 반숙영웅. 네, 이런 그렇죠. 거. 반숙영. 아 정말 진짜 반숙영어 해본 사람 여기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10명 안 나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반송용 한거라도 됐어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체 정말 그걸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지. 반숙영어 네. 내가 추천해갖고 어렸을 때 잠깐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서. 반송용 그 개그 코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못하는 게임. 네, 안 받아들이는 걸로. 근데 네. 안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요즘 하니까 못하겠다. 요즘도 어.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또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어렸을 때 꾸봉님이 또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이 발언력이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아니 그거를 무슨 독재자인가? 반숙영을 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숙영어가 피해자들. 아 일단 저 있고 또 누구 했었죠? 그 저도 했었죠. 아, 그거를. 근데 그래요? 저는 수봉님한테는 추천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수봉님 아니에요? 아 저한테도 했었어요. 전부 다 하고 나서 하나같이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재밌다 재미없다 이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다고 다들. 좀 독특했었던 것 같아요. 내 방식은 기억에 독특했어요. 좀 독특했어 게임이. 어쨌든 예. 저희가 그러면 각자 준비해온 컨텐츠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이라는 책을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몇 권짜리인가요 그거는? 총 7권인데 네. 이제 일단은 추천하는 건 1편 파운데이션입니다. 1권만 보고도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흥미를 느끼면 더 읽을 수도 있어요. 1권만 읽으면 나머지는 다 읽게 돼요, 결국. 자, 다른 분들은? 예, 제가 가지고 나온 컨텐츠는
그 순정 만화인데요. 시토 교코라는 작가의 성스러운 입입니다. 성스러운 입. 예. 입. 입이 마우스예요? 아니면 립이에요. 이파리. 리프예요? 아, 리프. 이파리. 네. 아 그래서- 입속에 검은 잎 할 때 그 잎이구나. 네, 그렇죠. 환타지물인데 굉장히 재밌는 작품입니다. 이상한 상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역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신. 나 무슨 사고면허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지금 모르겠어 저도. 솔직히. 하여튼 그거는 만화책이죠? 네네 맞습니다. 몇 권짜리인가요? 아까 8권 아.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가져온 건요. 저는 유일하게 게임을 가져왔어요. 좀 고전 게임이긴 한데요. 그 메가 드라이브로 나온 판타지 스타 4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네 개고요. 저 안 했어요. 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벌써부터 슬슬 치고 들어오는데. 저는 브레이크 다운이라는 만화책을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총 5권짜리입니다. 힘들었어요. 그 재난 만화죠? 예. 후봉님을 넘어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만화책을 들이댔는데 하나 넘어갔네요. 그리고 저희 뭐시냐 에이스님은 파이어플라이라는 그 미드를 가지고 오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듣지 못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네 작품으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소개해 주실 분은 꾸봉님입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추천할 작품은 시토 교코라는 작가의 성스러운 입입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서 정식 출간된 건 한 2000년대 초반 정도고요. 그때 아마 완결편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일단 만화방에서 빌려봤고요. 살 수는 없었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때 처음 접할 때가 이제 대학생 때 진짜 완전 제가 논팽이 짓 할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막 학점 선동열 방어율 나오고 막 이럴 때 진짜 1점대 나왔어요. 디아블로도 많이 하셨죠 그때. 디아블로는 저기 라사님이 전화로 불러가지고 강요했어요. 강요 그 당시 때. 안 하면 되게 뭐라고 그랬어. 네, 저 대학교 기숙사 있을 때인데 불러가지고 기숙사 담 넘고 그랬어요. 10시 넘어서 불러가지고 예, 그랬습니다. 그때 형네 자취방에 놀러가 있어서 우연히 주워 봤는데 이게 완전 진짜 보물이더라고요. 전 앉은 자리에서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 이게 그림이 약간 옛날 그림이에요. 약간 이 작가 자체가 약간 옛날풍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대로 보면 약간 베르사유의 장미 느낌. 그런. 예, 좀 고전 고전 가면 뭐 베르사유. 예, 고전 순정 그림체예요. 네. 아. 인간의 그 비율, 인체 비율도 그렇고. 달려라 하니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인가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작가는 이제 그림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이 되게 좋아요. 따뜻하고 약간 좀 인간 중심적인 인간에 대한 그런 내면을 좀 따뜻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작품이라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 작가가 딱 우리나라에 세 작품이 소개가 돼 있어요. 변경경비하고 그랑노바하고 성스러운 입이 이제 완간됐고 하나 더 있구나. 그 왕국의 열쇠라고 나오다가 출간이 중단돼가지고 저도 끝까지 못 본 작품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변경 경비는 저도 봤어요. 아 봤어요? 아, 네. 뭔지 알겠네요. 그러면. 네네 알아요. 네. 아 다행이다. 변경경비 되게 재밌죠. 정말 재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환타지 세계관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동화 굉장히 같지 않아요? 따뜻하죠. 네, 네, 동화 같아요, 같아요. 진짜. 아 궁금하다. 진짜 잘 진짜 재밌어요. 이미지가 지금 안 그려져요. 변경경비가 사실 이 작가 첫 작품인데 네. 굉장히 그 첫 작품 치고 완성도도 높고 저는- 이게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아요. 6권 정도 될 텐데 아마 변경경비가 그럼 변경 경비면은 뭐 몬스터들 나와서 그런 거 경비하고 그런 마물도 의미인가요? 있고 이런데 네, 맞아요. 사실 뭐 마물도 짜다실이 나쁜 친구도 없고 이게 그냥 그 약간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 경비대장 아저씨가 막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좀 그래서 작은 내용. 네, 그래. 이게 되게 그냥 파출소장 네. 같은 거예요. 약간 시트콤 같은 레벨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재밌겠다. 이거 변경경비는 그렇고 제가 들고 나온 거는 변경경비 장편이에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변경경비 장편이었어, 4.5점 줄게요. 근데 이 작가가 다 이 작품들이 다 전부 전체적으로 완성도 레벨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뭘 들고 나올까 고민하다가 그나마 이제 대중성이 제일 있어 보이는 작품이라서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중세 판타지인데 사실 이게 뭐 판타지 너무 이렇게 막 욕 나오고 불 뿜고 이런 거 기대하면 좀 실망할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그냥 판타지 세계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소소하게. 소소하게 풀어나는 거고 이 얘기도 약간 깊이 있고 약간 그래도 이 작품 중에서 가장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 이 작품이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되게 따뜻하고 동글동글한 내용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순정 만화라 그런지 이게 여러 독자들을 잡기 위해 이게 이제 남성 캐릭터들을 또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 캐릭터 종류가 좀 있어요. 아, 네. 네. 이렇게 밝고 이렇게 검은 장발에 밝고 명랑한 청년이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척점에 있는 완전 미소년인데 약간 그 사회생활에 서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간 츤데레? 네. 약간 그런 캐릭터가 하나 있고 그 사람은 금발인가요? 아 이게 컬러 화보를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흑백으로만 보니까 머리색을 모르겠네. 흑백에서 흰색이면 금발이야. 하얀 밝은 색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순정만화에는 꼭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 완전 다정한 뭐 다정하고 막 여자들한테 잘해주고 약간 존재감 희박한 그런 친구. 꽃보다 남자의 루이 같은. 루이랑 비슷하긴 한데 루이보다 훨씬 다정해요. 예. 그리고 이 친구는 당연하지만 금발 곱슬머리입니다. 라인하르트 같은 느낌이랄까요? 딱 이미지 그려지네요. 아 근데 라인하르트보다 못생겼어. 어쨌든 따뜻한 전쟁의 천재 같은. 아니, 따뜻한 전쟁의 전제라니. 진짜. 그 병에 걸려 있고 왕족이겠죠. 그냥 미친놈 같은데. 예, 그리고 마지막에 개그 캐릭터로 한 명 심어놓은 애인데 얘는 아예 인물 그림체가 달라요. 개그캐야. 그냥 개그캐. SD인가요 혹시? 네. 네, 거의 SD 레벨이야. 딴 애들 다 8등신인데 얘만 5등신이거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주 포지션인 애가 한 명 있는데 뭐 자세한 설명은 딱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설명드릴 게 한 이 정도예요, 사실. 근데 왠지 네. 느낌이 그냥 듣기에 처음에는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그 환타지 배경에 따뜻한 이야기 그러니까 잘 그림이 안 그려졌는데 아까 그 잠깐 얘기했던 변경경비 그 얘기 듣고 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영도 소설 중에 그 오버 더 호라이즌이라고 있어요. 오버 더 호라이즌하고 약간 비슷할 수 있을 것 거기에 같아요. 가면 이제 환타지 세계인데 마을의 보안관이 이제 작은 사건들을 해결하는 티른가 차른가 네 맞아요. 그 보안관 보조가 보안관은 오크고 네, 그러니까 저도 환타지 봤어요. 네. 딱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좀 기대돼요. 솔직히 그 작품들 분위기가 약간 그런 식이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 이영도는 그 특유의 개똥철학이 그쵸, 그쵸. 있잖아요. 네, 그게 없어서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작품 전체, 그러니까 이 작품 말고 다른 작품 전체에 흐르는 게 약간 인간에 대한 그 신뢰, 믿음 이런 거를 되게 담고 있는데 그거를 강요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영도 작품은 좀 약간 강요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 맞아요. 자신의 주제를. 그렇죠. 강요 많이 근데 하죠. 요거는 되게 좀 그렇게 강요하진 않고 그냥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아, 내가 그래도 인간을 좀 믿을만 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나 궁금한 게 네. 성스러운 잎이라는 이 제목이 무게감이 좀 있는 제목이잖아요. 이 작가가 우리나라 소개된 작품 중에 가장 진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 그나마. 네. 사실 그랑노바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요게 좀 더 인간 내면에 대한 성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런 걸 담고 부분이 있어요. 좀 이게 들어가 있어서. 뭐 굳이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인간이 이제 누구나 트라우마나 자기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두운 부분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쳐낼 게 아니라 자기가 직시하고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요거를 또 이겨낼 때는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왠지 근데 내용을 들으니까 판타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뭔가 그 김재동의 톡투유 같은 그런 느낌. 난 에반게리온 생각하고 있었는데 축하해. 축하해. 아 그건 너무 그로테스크하잖아요. 아니, 그건 약간 진짜 약간 엽기적인 느낌이잖아. 근데 그로테스크하잖아요. 이건 근데 그런 톤은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기 없지 일본에서는 되게 메이저 작가예요, 이 사람. 그러면 김재동은 누구예요? 김재동? 네. 거기 나온 현자 정도 되겠네. 질문 던지고 물어봐주고 공감해주고 현자가 있긴 있구나. 현자가 있어. 이게 현자가 사실 메인이고 네. 이 나머지 현자를 이제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게 이제 현자가 뭐 어디 섬에 혼자 있는데 이 섬에서 성스러운 입이라는 굉장한 힘을 가진 아티팩트 그러니까 그런 걸 들고 대륙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제 대륙으로 넘어오니까 이 대륙에 이제 큰 세력들이 이 현자가 가지고 있는 성스러운 입이 어떤 힘이고 이걸 이용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각국에서 한 명씩 호위를 보내서 이 사람을 소빙. 관찰 네. 뭐 호위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감시 혹은 감시. 관찰이지. 이게 아이템을 뽑아내야 되니까. 네. 이 네 명이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네 명이 각국에서 파견된 호위야. 아. 그래서 이제 이 현자가 호위를 데리고 다니면서 음. 이게 좀 이렇게 벌어진 에피소드들 구워 삶는 그런 얘기네요. 호이들을 구워 삶는.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네. 잘 이런 감동 같은 거 주고 이럴 것 같아. 그러면 이 현자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가요? 근데 이 아니죠. 작가가 이런 말은 주로 젊은 남자겠지. 젊지는 않고 한 40대 아저씨. 아저씨요? 그래요? 캐릭터도 아저씨야. 좀 여기서 의외다. 보면. 의외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현자들이 이 작가는 현자에 대해 약간 막 수염만 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응. 현자 종류가 좀 다양해. 아 그래요. 네. 참 네. 약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개그 코드가 좀 괜찮아요. 저는 되게 잘 맞았어요. 반숙영우 아니야. 나 반수여고 생각하고 이거 아니잖아. 아니야. 되게 보편적인 개그 코드예요. 그러면 이 네. 작품에서 여주인공은 포지션이 뭐예요? 여주인공은 그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냥 마을 처자 1인가요? 아니요. 호이 아니에요? 호위는 아니고 이 이제 현자가 주로 머무르는 지역이 이제 뭐 중립도시인데 그 중립도시 총독의 딸. 오, 금수저네요. 그건. 박근혜네요. 그러면 진짜 미치겠어. 와 정말 사고 회로가 수봉님, 아니 이 정도 되니까 대화가 힘들 것 같아. 수봉님 나가주세요. 퇴장 옐로 카드 죄송합니다. 경고 들어갔어요. 예. 그 박근혜랑 사실 사랑이- 이 여주도 되게 성장하는 편이에요. 이 작품 내에서 주인공들이 다 자신이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다 극복한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힐링 캠프 같은. 힐링 캠프예요, 이거 사실. 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좀 재밌을 것 같아. 아유, 진짜 보면 한 번에 다 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8권을요? 예. 어. 8권이야. 뭐. 물론 금방이죠. 저도 변경경비 그거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싹 다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거 길지는 않았는데 재밌었어요. 그 만화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 어제 이거 저 브레이크 다운 이거 대본 준비하면서 생존 게임 첫 장면 궁금해서 보다가 어제 21권까지 보다 잤거든요. 아, 거의 다 본 거 아니에요? 거의 다 그거? 본 거잖아요. 거의 다 봤는데? 아니 신두기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 아 맞아. 흰둥이 나중에 거기 동네 깡패돼서 또 돌아오잖아요. 깡패 되잖아요. 깡패. 그 아, 근데 그게 생존 게임 작가랑 똑같은 거죠, 브레이크다운이? 네, 아, 똑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재난을 좋아하시나 봐,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주는데 나 이 사람 조사하다 깜짝 놀랐어. 이 사람 다른 작품 못 썼는지 보고. 이따가 나중에 얘기해줘요.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뭐 더 질문하실 분들 계신가요? 예, 그럼 이제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네. 네. 수봉님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되게 흥미를 많이 느꼈어요. 이게 또 그리고 그 꾸봉님이 추천하는 만화는 되게 재밌거든요. 예. 최근에 그 4월은 너의 거짓말도 아, 굉장히 재밌죠. 아, 예, 재밌게 진짜 봤었고, 최고였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작품도 이제 되게 보고 싶은데 걸리는 게 좀 몇 개가 있어요. 네네. 그 순정 만화 옛날 그림체를 제가 또 되게 싫어해요. 아, 그 그림체는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이게. 예, 그리고 또 제가 그 남자다 보니까 순정 만화를 잘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좀. 근데 기본적인 연애 순정 만화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순정 만화 카테고리에서 이런 내용을 그린 거지. 굳이 따지자면 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수북님이 얘기하는 순정이 진짜 순정 만화인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 추천해 주실 때 보면은 순정 만화라고 추천해 주는데 좀 내용이 좀 재밌는 것들이 좀 있어. 꾸봉님이 추천해 예, 준. 네, 꾸봉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점수가 몇 점이죠? 그래서 저는 3.5점. 아유, 짜셔. 이 3.5점이 저희가 보고 싶은 하고 싶은 그쵸. 기대 점수를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여기서 결론이 난 거는 다 같이 다 보고 와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신중해요. 왜냐하면은 예, 점수 높으면 봐야 되거든요. 하이스코어면 해야 돼. 게임이 이거 높아지면은 해야 돼. 판타스타 4 2점입니다. 저는 솔직히 아까 수북님이 말씀하신 대로 꾸북님이 추천해준 만화가 솔직히 재미없는 건 많이는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괜찮았고 오, 재미없는 것도 있었어요? 재미없는 것도 있었죠. 뭐 기억이 잘 안 킹덤. 나는데 킹덤 완전 재밌잖아요. 킹덤 저한테 힘들어요. 킹덤이 약간 좀 그림이 좀 약간 좀 네. 지저분해서 좀 그리고 특히 그렇더라고요. 꾸북님은 저에게 5스타 스토리를 끼얹으신 분이 저분이기 때문에 미안. 그래서 그리고 일단 저는 이런 스토리 좀 신선한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5점 드릴게요. 오. 전
권수도 작고 요거는 할만할 것 같아요. 하루면 끝나요. 아니 이렇게 정치적으로 점수를 매기면 안 되는데. 아 점수 좀 더 줄 거야. 저는 이제 뭐 믿고 보는 꾸봉님이니까 그리고 저는 변경경비를 이미 봐서 그러한 형태의 비슷한 주제의 작품들이 있다는 게 성스러운 잎이 있으면 뭐 당연히 봐야죠. 저는 당연히 완전 봐야 좋아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4.5점 드리겠습니다. 역시. 순식간에 1위 후보가 돼버렸네요. 네. 두 재밌어요. 번째 진짜 재밌어요. 이거에 대항하는 수북님의 반격이 있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지고 온 거는 게임입니다. 네. 예. 바로 1993년 메가드라이브로 발매되었던 고전 RPG 게임인 판타지스타 4인데요. 네, 사실 이 게임은 저희가 예전에 회의 때 그 방송 주제로 이제 잠깐 언급되었던 다시 하고 싶은 고전 게임에서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작품이에요. 네, 근데 뭐 좀 오래된 작품이잖아요, 이게. 그 작품은 그렇죠. 네 결국 이제 그 시대를 반영하기에 나온 지 20년도 넘은 옛날 게임을 지금 한다는 건 좀 그다지 뭐 재미있는 일은 아닐 수가 있는데요. 뭐 소설이나 영화도 오래되면 좀 보기가 힘든데 그보다 좀 기술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른 게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중에서 소수는 오래되었음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지는 그 소위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작품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셰익스피어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게임을 왜 해봐야 되는지 네네. 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첫 번째로 이 게임의 세계관이 되게 독특해요. 예, 이 게임은 그 배경은 그 당시 그 일본 RPG 게임들의 주류던 중세 환타지가 아니고 미래 SF 세계관이에요. 완전 SF예요? 아니요, 판타지에 SF 섞은 건데 SF 비중이 좀 높아요. 예. 게임의 무대가 되는 것은 이제 알골 태양계라고 하는 세계인데요. 알골 태양과 그 주위를 공전하는 세 개의 행성이 무대입니다. 첫 번째 행성 팔마는 인간들이 살고 있고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고요. 두 번째 행성 모타비안은 모타비안이라는 그 새하고 닮은 털복숭이 인간들이 사는 행성이고요. 그 토지는 대부분 이제 사막화돼가지고 그 좀 이제 노란색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행성인 데조리스는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곳이고 그 데조리안이라는 여기도 원주민이 있는데 그 피콜로처럼 이제 피부가 녹색이고 예. 그런 인종들이 살고 있어요. 뭐 RPG 게임 세계관이 보통은 뭐 왕국이나 아니면 해봤자 뭐 세계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태양계가 세계니까 이 얼마나 이 웅대한 스케일입니까? 별 3개잖아요. 아 별은 하나고요. 예. 그러면 태양계는 하나고 행성만 3개인 거예요. 행성이 3개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그 주변에 뭐 인공 위성도 있고 뭐 혹성도 있고 뭐 소행성도 있고 그런 것도 무수히 많아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이 엄청난 작품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세계의 배경은 그 옛날에 뭐 아주 옛날에 그 빛과 어둠이 싸웠는데 빛이 이겨서 어둠을 알골 태양계에 봉인을 했습니다. 그 흔한 설정이지만 이제 봉인한 곳이 뭐 상자나 이런 게 아니고 알골 태양계에다가 이거를 봉인했어요. 스케일이 엄청 크죠. 네, 그런데 이제 1000년에 한 번 이 봉인이 느슨해지는 때가 오는데 봉인된 어둠은 이틀을 노려가지고 봉인을 깨려 하고 주인공들은 이걸 만드는 게 대략적인 이야기의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제 2탄은 1탄 배경에 1000년 뒤고 그 4탄은 2탄으로부터 또 1000년 뒤 이야기지요. 3탄은 따로 떨어져 있고 1, 2, 4가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3탄은 뭐냐? 그 3탄은 약간 외전인데요. 이거는 그 배경이 그 뭐 왕국도 나오고 공주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 좀 중세 판타지에 가까워요. 예, 언뜻 전작들하고는 좀 접점이 없어 보이지만은 근데 이 3탄의 그 필드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벽이 나오거든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세계 지도를 보면은 그 세계 모양이 동그라미 6개가 붙어 있는 이상한 모양인데요. 이게 그 2탄에서 그 팔마 행성이 폭발했을 때 인간들이 탈출한 우주선하고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3탄의 세계는 그 우주선 아닌 거고 그 세월이 너무 흘러서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죠. 자기네들이 그렇죠. 그 팔마 행성에서 탈출한 사람이라는 거를. 빠삐용하고 비슷하네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세계관이 이렇게 독특하고 재밌고요. 그 다음 장점은 이제 뛰어난 그래픽과 사운드인데요. 아, 요거는 안 되겠네 이제. 요거 어필이 안 되는데. 아니 어필이 돼요 이게. 근데 아니. 제가 지금 이 수북님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이 게임을 검색을 해봤는데 메가드라이브 게임 그래픽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맞아요. 네. 잘 돼 그때 있어요. 당시 치고는 엄청 좋은 그래픽으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이왜 네. 그래픽이 이렇게 좋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게임사를 논할 때 그 시대를 구분짓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중 이제 90년대 중반 플레이스테이션 등장으로 촉발된 그 3D 게임 혁명이 이제 뭐 게임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큰 사건이었죠. 네. 이후 이제 뭐 3D 게임은 급속도로 발전해서 뭐 지금 플스 1, 2 시절의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그 도저히 못하죠 지금은. 힘들죠. 낮은 해상도 하고 각진 캐릭터, 엉성한 움직임, 또 이제 매체 변화로 인한 긴 로딩. 예. 근데 이 게임은 이제 3D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인 93년 말에 발매된 게임이에요. 예. 그 당시 기준으로 절정의 2D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이벤트 씬이 SD 캐릭터의 어색한 연기가 아닌 그 리얼 사이즈 컷신으로 다 처리해가지고요.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또 그 전투 장면 또한 그 아군 캐릭이 적을 직접 때리는 묘사가 나와요. 이 장면을 다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해가지고 굉장히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또 당시 기준으로 그 콘솔 게임 역사상 비주얼적으로 가장 화려한 RPG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사운드도 되게 훌륭해서 그 특유의 SF적인 느낌을 많이 살렸어요. 그 블레이드 러너 OST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하고 또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베낀 거 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사실은. 비슷하다고 했어요. 적극적인 그죠.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 이게 옛날 게임이니까 만약에 네.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네네. 에뮬레이터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네네. 예. 아 한글 패치 완료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거 좋은데. 그거 저도 물어보고 이거 질문하고 싶었어요. 싶었는데 그러면은 아, 점수가 1점에서 저는 2.5로 올렸어요.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 또 이게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메가드라이브 에뮬 같은 게 되니까. 나 아이폰. 예. 그렇구나. 안드로이드 써요. 근데 아이폰이 좀 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아무튼 예. 엄청 막 재밌을 것 같죠. 조금 기대는 돼요. 사실 예전에 수북님하고 네. 그런 얘기를 밖에서 밖에서 이제 좀 했었는데 그때도 흥미는 있었는데 사실 계기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손대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이번에 예전에 점수를 잘 주셔서 그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네. 근데 세계관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SF 맞아요. 섞인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SF 섞이고 예. 또 이게 보면 뭐 이게 다 통제를 하는 게 컴퓨터로 다 통제를 해요. 예? 예. 누가 뭘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행성이 3개 나오는데 두 번째 행성이 사막 행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인데 이 환경을 조절하는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나중에 다 녹지로 바꾸거든요. 테라포밍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저희 그 스터디 한다고 했을 때 수북님이 한번 강의 같은 식으로 해서 화이트보드에 써갖고 이 얘기를 한번 잠깐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얘기 들었는데 저는 이 게임을 하고 싶다 이것보다도 스토리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사실 그죠. 이게 소설 같은 게 있으면 소설 네.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소설이나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네. 난 정말 봤을 것 같은데 네. 게임은 선뜻 손이 안 갔거든요. 그때 설명 듣기로는 옛날 게임이니까 나는 그래픽이 막 그 되게 허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사람 만약에 죽잖아요. 다른 RPG에서 사람 죽으면은 교회에서 살리고 뭐 그러는데 이건 사람이 죽으면은 그 DNA를 채취해 가지고 그거를 복제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살려요. 이게 어. 교회에서 살리는 건 똑같은데 아니요, 설정을 아니요. 그렇게 설정이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안 아름답죠 오히려 아니, 교회라는 게 보기, 없죠. 보기 좋게. 네. 보기 좋게 뭐 세계관에. 클로닝실 뭐 이런 데서 살리는 거지. 근데 그런 류의 그런 설정을 좀 디테일하게 해놓는 건 게임의 그건 좋은 것 몰입도를 같아요. 굉장히 네. 올리는 그거죠. 솔직히 교회 같은 거 제일 말도 안 되는 설정이잖아요. 그 교회라는 게. 그죠. 나 드래곤 퀘스트 같은 거 하면 제일 어이없는 게 이제 그런 교회에서 거 막 살리면은- 썰릴 정도로 다 법력이 세신데 왜 마왕하고 안 싸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네. 제가 지금 그다음에 드래곤 퀘스트 에이스를 하고 있는데 응. 그 관 메고 다니잖아요. 하나 죽으면 교회 갈 때까지. 그럼 교회 가면 이렇게 겨우 살리고 마을 들어갔는데 뭐 누가 죽었대 살인 사건이 났대 이러는데 아니 교회 가서 살리지 뭘 그거 갖고 웅성웅성거리고 그러네요.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류의 그 디테일함이 좀 약하죠 사실 네. 드래곤 퀘스트 류 같은 게. 마왕도 그 힘들게 죽여봤자 누가 그 살리면 어쩌려고. 마왕도 암흑교회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마왕 부하들이 관 메고 가가지고 이거 살려주세요. 200골드입니다. 마왕 돈 많으니까 뭐 2,000번 살겠지. 그러니까 저도 그때 수국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 저희가 다 빠졌잖아요. 네. 너무 재밌을 것 맞아요. 같다. 그렇게 했는데 수국님이 뭐 정작 어필하신 그 그래픽이나 사운드는 사실 별로 전혀 어필이 되지 그쵸. 않고요. 그거는 그래요. 네. 사실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막 VR 같은 게 나오는 시대에 그런 그래픽이 과연 어필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네, 한글판이 있다니까 스토리를 좀 자세하게 파보고 싶기는 해요. 아니, 그러면 게임성은 어때요? 게임성이요. 전투의 재미라든가. 그렇죠. RPG는 제일 사실 중요한 그게 게 그거죠. 이게 진짜 전투. 예, 진짜 이 게임의 백미예요 이게. 아, 그 오소독스한 재미를. 그러니까 요즘 게임 너무 복잡하잖아요. 단순한. 근데 이 게임은 비교적 그 뭐 데이터나 이런 스탯이 단순하기 때문에 뭐 진행이 되게 좋아요. 템포도 좋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게임을 해보면은 스토리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그렇죠. 이게 드래곤 퀘스트가 참 재밌는 게 전투 밸런스라든지 좀 단순함이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육성 자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요즘에 막 파이널 판타지처럼 이렇게 뭐 슬롯 꽂고 뭐 하고 뭐 하고 못 하겠더라고. 아 파이널 판타지 6 너무 좋았는데 아무튼 이 게임 파이널 판타지 6 나오기 전까지 최고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파이널 판타지 네. 6가? 이게 3개월 뒤에 나왔어요. 아 망했겠네 그러면. 그럼 전투가 턴제예요? 아니면 네, 턴제예요. 턴제. 드래곤 퀘스트. 드래곤 퀘스트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뷰는 어디서? 뷰도 드래곤 퀘스트랑 비슷한데, 근데 드래곤 퀘스트는 뒤쪽에서 백에서 비추는 뷰로. 네, 근데 드래곤 퀘스트는 적만 보이잖아요. 네. 이거는 사람이 다 보이고 사람이 때리면은 때리는 장면이 애니메이션으로 다 처리가 다 돼요. 예. 전투 길 것 같은데. 그러게요. RPG인데 전투 길면은 전투가 근데 짧아요. 되게 빠르거든요 이게. 그 꼬봉들이 한두 대 맞으면 다 죽는 그런 수준이구나. 서로 그쵸. 쭉쭉 치는 그런 타입이구나. 그런 게 재밌죠. 음. 로맨싱 사가 이런 게 진짜 재밌어요. 아 로맨시 사가 괜찮았죠. 계속 딴 게임 얘기하면서 파이널 판타지 6가 재밌었죠. 로맨시 사가 좋았는데. 그럼 점수를 매겨볼까요? 음악도 파이널 판타지 6 다음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6 진짜 좋았네. 파이널 판타지 6. 그 네. 마리아. 근데 자 그러면 네. 점수를 매겨볼까요? 저는 일단은 스토리가 너무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게임을 좀 저는 어려워요. 지금은 좀 RPG 게임 자체가 좀 어려워서 저는 이거는 3.5점 드릴게요. 근데 스토리는 정말 너무 궁금해서 저는 이거 그때 설명해 주시고 나서 막 찾아봤었어요.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그런 거 스토리 정리하는 블로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거를 차라리 좀 찾아서 읽어보고는 싶으면 욕구인데 게임을 한다 그러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이 스토리는 진짜 매력적이고 세계관도 좋고 그렇긴 한데 일단 수북님이 주장하신 그래픽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악도 사실 제가 에뮬레이터를 한 번씩 돌려보는데 그때 진짜 좋았던 음악도 사실 지금 들으면 음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8비트들은 16비트예요. 16비트야겠네. 2배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완전 전 로맨시사 오프닝 막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들으면 진짜 오케스트라가 하는 걸 듣고 싶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 정도로 사실 이제 음질에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좀 아쉽고 게임 자체가 이제 그 게임 플레이를 해가지고 스토리를 볼 정도로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좀 애매합니다. 저도 3.5점 드릴게요. 예상했어요. 뭐.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두 분과 이유가 비슷하고 뭐 스토리는 굉장히 매력이 있고 이제 그 디테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참 좋아하는데 에뮬레이터로 못할 건 아니지만 지금 저는 아무 게임도 안 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그걸 한다는 게 조금 약간 거기서 저 점수를 좀 까서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오. 라싸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 전통 RPG 게임은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디아블로 말고 전통 RPG라고 하면 그냥 뭐 라싸님은 약간 득해나 판타 그 양키 RPG 그죠. 좋아하셔요. 약간 그런 저는 쪽 양피지에 대해 좋아하고 양피지. 그래가지고 그 일본 정통 판타지는 그건 좀 많이 안 했어요. 손을 저는 안 파이널 파판. 판타지 6, 7 이렇게 했었고 네.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쵸. 어차피 저는 그 암흑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걸 접할 기회가 잘 없었어요. 양키 RPG는 겁나 많이 했어. 그건 컴퓨터로 있었어요. 양키 RPG를 많이 했어요. 양키 RPG. 발더스 게이트 뭐 이런 거. 아유,
힘세고 강한 아침 이런 거. 아 그것도 했어요. 마이트 앤 매직 어, 6 식스 진짜 했고. 최대의 명작이죠. 마이트 앤 히어로즈 마이트 앤 매직 3 아니에요? 아니요, 히어로즈 빼고 마이트 그냥 앤 마이트 매직 매직 6. 식스. 아, 원래 그게 마이트 앤 매직 그건 시리즈가 RPG 예요. RPG고 네. 딴게 힘세고 있어요. 강한 아침이 마이트 앤 매직 6인가요? 네. 네. 아, 왈도죠, 왈도. 왈도체. 네. 그 번역팀 이름도 요즘 팀 왈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팀 왈도 그분들 진짜 대단하신 번역 분들이에요. 잘해요. 네, 번역 잘하시는- 진짜 네. 잘해요. 그래픽을 한글화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전문가인 줄 진짜. 네네. 아 배경 네, 뒤에 배경. 배경에 있는 것들을. 네, 네. 아. 그 그래픽을 예를 들면 그 뭐 엑시트 이렇게 어. 적혀 있으면 뭐. 그걸 비상구로 어. 적어요. 정말 감사하신 분들입니다. 괜찮네. 저 그 왈도 그 나왔을 때 제일 웃긴 게 그거예요. 11개의 사슬 편지. 그게 뭐예요? 그게 일- 앨범 앨범 체인 메일. 메일이에요. 근데 11개는 그러니까 11인데 앨범을 11으로 읽고 그다음에 사슬 사슬, 체인. 사슬 메일 메일이니까 편지. 그 강한 이끼 있잖아. 스트롱 리치인가? 아, 네. 네. 스트롱 리치, 네. 파워 리치예요. 파워리치 맞아. 그게 강한 이끼. 강한 이끼. 그래서 저는 게임 하면서도 아니 이 해골 같은 게 왜 이끼지? 겁나 세잖아 그러고. 네, 겁나 세고 막 한 대 맞으면 죽고 이러는데. 궁수 마법사도 되게 웃겼어요. 아, 그 뭐였죠? 아, 아크메이지가 궁수 네. 마법사예요. 아처니까. 아처니까. 아, 진짜 이해할 수 없다. 번역기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번역기가 아니라 사람이 한 거예요. 그거. 네. 네. 두 번째 작품까지 저희가 다뤄봤고요. 네. 조금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쉬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제가 준비한 작품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작품은 파운데이션이라는 작품입니다. 따뜻한 봄, 벤치에 앉아 패드를 잡고 있던 손을 잠시 놓고 교양과 감성을 쌓기 위한 책 한 권 읽어보는 건 아 맨날 어떨까요? 이런 식이야. 자기만 잘났어. 그러니까 자기만 패드 덮고 잡고 아닌 있어도 척하고. 교양 쌓이거든요. 아니 저도 잡고 있어요. 아까 봄에 음악 듣는다고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근데 프라모델 그게 만들었 진짜 그래. 막 게임하고 막. 나 프라모델 부끄러워졌잖아 아까. 아니 부끄럽진 그 않았어. 당당해지라고. 아니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햇님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 아니 나 유니콘 온다 회사로 온단 말이야. 택배가 엄청 큰데. 나 큰일 났어 지금. 5월 16일 날. 셀프 인증이구나. 덩밍아웃이네 진짜. 아이씨, 큰일 났어. 자 멘트를 계속 괴물이랑 싸우느라 네. 정 로봇을 파괴하느라 지쳤던 심신을 달래주는 데는 조용한 독서가 최고입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따스한 봄날에 어울리는 힐링북을 준비해왔습니다. 감성이 폭발하는 SF 소설계의 신기원 파운데이션. 과연 파운데이션으로 감성이. 아니 알자가 시몬프가 어떻게 힐링 소설이 돼? 아 조용히 해보세요. 예, 이제. 예. 이 소설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작품을 재밌다고 추천해 주신 그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추천사를 한번 가지고 네. 왔어요. 이걸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준비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더민주당 평당원 아 진짜. 사람들이 요새 저보고 찝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허허 글쎄요. 저 사실은 파운데이션 책을 읽으려고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요. 양산에 계신 그분인가? 독보 차트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저희 더민주 네, 전 대표셨던 문재인 대표의 추천사를 예능 들어봤고요. 하고 싶나 봐. 예능 준비하고 있어 이 사람. 네. 그리고요 또 한 분 더 계세요. 이분은 그 신세계 혹시 보셨어요? 신세계 보셨어요? 영화? 네, 거기 봤어요. 나왔던 그 배우 박성홍 씨가 또 네. 파운데이션 또 읽으셨나 봐요. 네. 이걸 또 그 추천사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갈 때 가더라도 파운데이션 이 정도는 괜찮잖아. 편집 연습하고 있었어. 네, 박성홍 씨도 또 파운데이션 아, 또 읽어주시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정계와 연예계의 유명 인사들이 추천하는 파운데이션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추천한 거 하겠습니다.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 맞잖아요. 거기 갈 때 가더라도 파운데이션 정도는 괜찮잖아요. 네. 자, 이 소설은 이제 먼 미래의 은하계를 배경으로 이제 가상국가 파운데이션이 가진 500년의 역사를 다룬 SF 소설입니다.
대하 소설이구만. 네. 이 세계관은 파운데이션 시리즈뿐만 아니라 같은 그 작가가 쓴 로봇 시리즈, 그 아이로봇을 비롯한 네. 그 로봇 시리즈와 제국 시리즈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작품으로 아이작 아시모프는 1996년 휴고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 휴고상이 뭐냐면 SF 소설계의 그 아버지라 불리는 그 휴고 건즈백이라는 작가를 기리기 위한 상인데 그 노벨상, 그 SF계의 노벨상이라고 그렇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곳에서 상을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특히 영미권에서는. 네. 간단하게 이 소설 내용을 얘기를 해보자면 그 아주 먼 미래 인류가 거의 모든 은하계를 다 지배를 하게 됩니다. 네,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래서 은하 제국을 세우게 돼요. 이 은하 제국이 이 몇 조가 되는 몇 조였나? 수십 조가 되는 그 인류를 다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조단이라니. 조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은하 제국이 평생 번영할 것 같았지만 해리 셀던이라는 불세주르 천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천재가 하는 일이 뭐냐? 막 영웅처럼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제국에 대항해서 싸우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심리 역사학을 통해서 은하 제국이 곧 멸망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징조는 해리 셀던 말고 누구도 감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은하 제국 사람들은 얘를 완전 그 예언가라고 부르면서 혹은 반역자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왜 멀쩡히 살고 선동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동 내용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렇죠. 이게 해리 셀던이 그렇게 예측을 했던 이유는 심리 역사학이라는 그 학문을 통해서 계산을 한 내역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상의 학문인데 이제 이 작품에서만 나오는 학문이에요.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관통하는 그런 학문인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수많은 변수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지금 네. 있는 빅데이터랑 개념이 좀 비슷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어쩌면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어쩌면. 네. 근데 여기서도 빅데이터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예. 아주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큰 빅데이터를 데이터를 어떻게 네, 활용하는가 기반으로 문제인데 해서 그런 학문이 발달할 미래 가능성이 예측이니까 네, 결국에. 그렇죠. 있을 수 있다. 네.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이 될 수 있는 음, 거죠. 음. 사실은 근데 컨셉. 중요한 건 저 아이작 아시모프가 그 당시에 저런 거를 생각을 해서 소설에다 대입해 놓은 게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하는 것들이니까. 비슷한 정도로. 저 사람 아이작 아시모프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로봇 3원칙도 그렇게 뭐 따지면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 소설가들이 상상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은 게 그 해저 이말리 작가 얘기 제가 서프라이즈에서 봤는데 진짜 이 사람이 그때 상상했던 게 이미 그때는 없던 것들이 되게 생겨난 게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전자신문 같은 거라든지. 네네. 잠깐 딴 얘기긴 하지만 네. 그 몇 년 전에 그거 있었어요. 펜인데 여기 색깔 갖다 대가지고 이 색깔로 해서 펜 쓸 수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디자이너가 그런 디자인을 했어요. 이게 갖다 대면은 이 물건에 있는 색깔을 가져다 펜으로 그 색깔이 나온다. 그러니까 밑에 댓글이 다 욕이었죠. 뭐 디자인은 네가 하고 뭐 공돌이가 다 만들라고 시키는 거냐? 근데 나왔어요. 진짜요? 그 제품 실제로 공돌이가 나왔더라고.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도 대단한 거 궁금한데? 그 공돌이가 대단하다고. 공돌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측을 하는 게 3만 년 동안 그 은하 제국이 무너지고 인류의 암흑기가 온다는 거죠. 네. 근데 이 해리 셀던은 또 해법도 찾아내게 됩니다. 자기가 심리 역사학적인 그 방법론을 이용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암흑기를 1000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3만 년을. 그것도 길긴 하지만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게 되는데 그거에 반대해서 은하 제국 수도에 얘가 살고 있거든요. 이 아저씨가. 근데 그 네. 미래에서 네. 인류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네. 1000년이나 수만 년이나 관계 없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거 피를 마시는 새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인류가 뭐 엄청난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나야지 그 종족들이 화합을 이룰 수 있는데 그거를 줄이자는 그 목적인데 그렇죠, 그게 그렇죠. 생각보다 엄청난 왜냐하면 그걸 뭘로 얘기하냐면 그 화합을 이루어지는 동안에 죽는 사람 숫자를 갖다 대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그것도 뭐 개인의 입장에서만 크게 상관없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뭐 인류 공룡을 위해서라면 네. 짧은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큰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큰 대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완전 미친 소리 같잖아요. 지금 제국은 굉장히 건재하고 그다음에 수도도 엄청나게 견고한 상태고 모든 은하계의 통치 관리가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귀족들이나 그런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죽이는 대신에 재판을 벌여가지고 은하에서 그 제국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터미너스라는 행성에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자기 추종자들을 데리고 떠나라. 라고 합니다. 스토리 너무 많이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근데 이거는 소개에도 그냥 있어요. 네. 아 이거 1권을 추천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 아니요. 이 그래서- 정도까지는 얘기해줘야죠. 네, 그쵸. 저는 지금 되게 막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은하계의 몰락을 막고 그다음에 인류의 암흑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그 등장인물들의 노력이 펼쳐지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한화의 암흑기를 막기 위해 등장한 김성근 같은 전혀 다르죠. 거기 하나는 뭐 암흑기에서 벗어났어요? 암흑이 더 큰 암흑으로 더 큰 암흑이 왔는데? 심연으로 빠져버리고 있죠, 지금. 네. 궁금한 게 네. 이게 500년의 은하계 500년의 역사를 쓴 소설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권수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럼 1권의 주인공이 그 네. 셀던인가 하는 친구면 네. 그 친구는 몇 권까지 나오나요? 그분이요. 네. 전권에 합쳐서 다 나오게 되는데요. 네. 네. 그 실제로 살아있을 때 나오는 거는 이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볼만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해리 결국엔 셀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국의 예측한 얘기인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권의 그렇죠. 주인공은 그 친구고 네. 2권의 주인공은 다른 분이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사실. 그런 식인 네. 거죠. 네. 그리고 이 해리 셀던이라는 사람은 불세출의 천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해리 셀던의 그림자는 항상 있어요. 그 모든 이야기에. 아, 네, 너무 이런 천재만. 스토리 운영전으로 탄탄한 거 치면은 재밌을 것 국부 하이넷은 같은 그런 위치인가요? 그거보다 더 대단하죠. 국부긴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저런 플롯이 진짜 좋은 게 네. 제가 이용도 거 좋아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소설 보면 이렇게 전에 뭔가 옛날 성인들이 했던 얘기들을 꼭 이렇게 소설 앞 문단에다가 넣어놓잖아요. 그럼 재밌죠. 예.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실제로 이뤄진다거나 뭐 이 얘기했던 게 뒤에 나온다거나 이런 게 구성을 엄청 탄탄하게 만들어줘서 네.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구성이 그 앞에 소설 문단의 앞에 무슨 어쩌고 저쩌고 무슨 책 가상의 책에다가 뭐 그렇죠. 예. 인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예. 파운데이션이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건 좀 네. 좋아요. 사실은 이용도나 이제 수많은 작가들이 그런 영향을 형태를 많이 받은 거죠. 가지고 온 거죠. 따온 거죠. 네. 그리고 이 심리 역사학의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예측이 인간 집단의 행동을 예측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개개인의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하게 예측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또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 외계인 아니죠. 외계인 나와야 되는데. 해리 셀던이 외계인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짱인데. 아니 인간계 예측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외계인 갑자기 등장하는 거지. 그래서 뭔가 막 엉망진창이 되면서 오히려 그 예측을 한 게 더 악한 조건에 든다거나 이러면 또 엄청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인간놈들끼리 싸우다 외계인 친구는 같이 싸워야지.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있었던 얘기 변수니까. 지금 딴 데로 산 것 같아요 지금 한창 아니, 한창 기대감이 재밌게 부풀어서. 개인은 예측할 수 없다기까지 듣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수봉님이 외계인이 왜 워낙 나와, 재밌었던 갑자기.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재판, 유배 이런 유배. 정치적인 용어들 아니었나요? 국부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이네센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꼭 국부 하이네센 얘기를 하고. 병이야?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약한 지점이 뭐냐면 또 이게 있어요.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미래를 알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그쵸. 바뀌겠죠. 그건 당연한 말이죠, 사실은. 그러면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완전 그러네. 관측자의 관측 행동이 이제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리 셀던은 그 미래의 자기 후손들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뭘 해라고 하는 것도 없이 결과를 얘기 안 해주고 안 해주는 거죠. 그걸.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키지도 않아요. 아 이거 진짜 네. 진짜 피를 마시는 새 내용하고 진짜 유사해요 지금.
그렇게 아, 따지면 그래요? 이 예, 정도가 많이 차용하네. 아, 그러네. 황제가 그 네. 환상벽을 통해서 미래를 자기가 예측을 한 다음에 그쵸. 얘한테 시키진 않고 그 행동을 유발하게 만드는 아 맞아 그만- 맞아 맞아.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형님, 애들한테 형님. 시키는 거라든지. 피맛에 스포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야. 안 보셨구나. 아 그러네 스포다 나 스포. 그거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 그 굉장히 그 아까 얘기하신 문단 앞에 그런 나왔다는 그 부분도 그렇고 네, 그렇죠. 이 형도 좀 실망스럽네요. 요새 소설도 안 쓰더니. 어쨌든 그러한 심리 역사의 한계 때문에 해리 셀던은 그 미래의 사람들이 이제 소명감은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네들이 어디서 왔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긴 우리는 파운데이션이고 우리가 제국에서 인류의 암흑기를 막기 위해서 왔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혹은 이제 이 닥쳐온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럼 그 파운데이션 사람들이라는 게 네. 헤디 세던 것 같이 귀양 같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 거죠? 후손들이죠.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 후손들인 건데 그거를 네. 믿고 있는 사람들. 그쵸. 제국 안에서 네. 믿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 그게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저 어디야 뭐 비난받고 유대인처럼 되겠죠 결국엔. 뭔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만이 뭔가- 맞다고 믿고 있고 이게 전 우주에 영향 미칠 거다 네, 이렇게 되면 네. 유대인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뭔가 그러면 그리고 스스로 본인들조차도 이러한 이제 소명감을 유지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치들. 교육부터 해서 음. 뭐 애들한테 주입식 교육도 할 거고 우리가 이게 가장 틀리다고 쉬운 생각하면 주입이 뭘까요? 인류 사회에서 종교죠, 교육 아니에요? 종교. 아 종교가 되고 맞아 있구나. 종교생. 하여튼 네, 유대인이랑 우리가 비슷하지. 이거는 모태 신앙.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든 것뿐인데 사실 소설 얘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걸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가 아주 합리적으로 잘 설명돼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어요. 아이작 아이시모프는 정말 믿고 보지. 진짜 뭐. 믿고 보죠. 다 재밌어요. 로봇은 안 나오나요 여기에? 로봇은 안 나와요. 사람만 나와요? 외계인 안 나오는 게 좀 아쉽네. 로봇이 안 나오는 게 좀 아쉽네. 외계인 나오면 난장이지 뭐. 난장판. 아이작 아이시모프 소설 중에 그 타임머신 관련해서 쓴 소설이 있었는데 전 그것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단편이에요 이거. 그거 혹시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첫 작품일 것 같은데. 첫 작품인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어. 그 타임머신을 개발했는데 사회에다 공표해놨는데 타임머신 쓸 수 있게 신청하면 근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타임머신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타임머신이 아닌 거죠. 진짜 과거를 갈 수 있는데 미래는 못 가고 과거만 갈 수 있는데 그 과거를 보실 거죠 나중에. 스포일러 못 하겠다. 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이 님 뭔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사람들의 허점을 이렇게 팍팍 파고들고 있어가지고 그 의외성이 정말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어요, 옛날 정말. 사람인데 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58년도, 55년도 뭐 그렇게 클래식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나중에 집필했던 건 80년대인데 그 갭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본인이 완결을 못 내고 뭐 후손이 좀 손을 댔다든가 그런 거 그 있잖아요. 뒤에 작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모프 사후에 그 작가들이 아시모프 가족들의 양해를 구해서 이제 그 세계관으로 글을 쓴 게 3권인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나 이거 옛날에 교보문고에 책을 사러 많이 갔었는데 없어서 못 샀거든요. 그때 이북 네. 사기 전에. 네네. 이 책을 또 봐야 되는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네. 이게 처음에 1992년에 나왔다가 절판되고 그다음에 2002년에 다시 재개정판이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분책을 좀 잘못해가지고 프리퀄 같이 80년대 쓴 작품이 1권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클래식 시리즈 1, 2, 3편이 그냥 스타워즈를 볼 때 우리가 4, 5, 6편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 2, 3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1, 2, 3 그리고 4 중간까지 이렇게 책을 분권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완전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재개정판이 나와서 욕을 막 바가지로 먹다가 2013년에 황금가지에서 완전판이 나왔습니다. 다시 원래 출간된 순서대로. 그래 그것도 재편. 없어요. 내가 교보문고 그래요? 많이 갔는데 못 봤어요. 이북으로 그래요? 사요. 이북 네. 사기 전이었어 그때가. 음. 그래, 이거를 파운데이션을 네네. 못 봐가지고 이걸 살려고 했는데
못 사고 있었죠. 지금 네. 풀 버전으로 막 네, 팔던데. 네, 그거 사야겠어. 네. 파운데이션. 근데 그건 너무 두꺼워갖고 들고 책으로 사면 안 볼 것 같아서. 이북으로. 이북으로 사. 네, 이북으로 사야지. 저는 그러면 점수를 주자면 믿고 보는 아이작 아시모프. 저는 이건 그냥 5점 줄게요. 오. 예전부터 이건 너무 네.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얘는. 재밌을 저도 것 같아. 되게 흥미롭게 얘기 들었는데 방금 또 꾸봉님 이야기한 게 마음에 걸리네요. 어떤 거요? 두꺼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겠다. 이게 안 볼 것 총 같다. 몇 권이죠? 파운데이션? 총 7권인데 아, 7권. 뭐 제가 들고 나온 건 일단 1권만인 겁니다. 그게- 이거는 얇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요. 그게 좀 부담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3.5점을 주겠습니다. 이 전략적으로 점수를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이거 굉장히 보고 싶어 했고 옛날부터 전에도 물어봤잖아요. 이걸 이북으로 사야 되나? 아, 네. 양장판으로 사야 되나? 계속 그 고민하다 못 샀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고민되네요. 근데 사실 뭐 기대 점수는 저도 사실 5점입니다. 네. 이건 기대 점수가 높아요. 예. 믿고 보는 아이작.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작품. 마지막으로 접니다. 예, 브레이크다운 2점. 브레이크다운입니다. 왜 이 점이 갑자기? 뭐?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하라를 공부를 안 하고 진짜. 일단은 이게 제가 원래 정말 제 개인적인 취향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걸리는 게 많고 프랑켄프랑 같은 거 하지 마. 예, 평소 저를 아는 여러분이 그 인간 싫어할 지뢰 같은 거. 것들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재밌는데. 그래서 진짜 딱 아까 말씀하신 프랑켄프랑 뭐 이런 거 난 그런 좀 약간 신기한 거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이고 다 같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를 좀 찾으면서도 꾸봉님이 안 본 거를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게 이거예요. 일단은 이 사이토 타카오라는 작가인데 이분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다들 알고 있는 생존 게임 재밌게 보셨잖아요. 그 그리고- 작품이 그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렇죠, 그거죠. 흰둥이. 그리고 이 사람이 쓴 다른 거를 알고 난 조금 놀랐어요. 뭐 그랬는데? 고르고 13. 어? 그 암살자 나오는. 네, 아하. 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다르다. 네, 고르고 13 작가더라고 이분이. 네. 고르고 13을 하신 이 작가고 그거 그림에서 다른- 냄새 나요. 그 그거. 다른 SF도 좀 그리지 않았어요? 뭐 다른 작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SF 작품 그러니까 몇 개 있어요. 고르고 이 사람. 13 작가라고 하니까 다른 여러 작품들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 정말 이 방송이 너무 좋네요. 네. 3덕후가 점점 4덕후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공부하고 있어. 네, 생존 게임 고르고 13 이러고 깜짝 놀랄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이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생존 게임으로 나와 있는 원제가 서바이벌이라는 생존 만화계 바이블이죠. 이건 진짜 이건 최고죠. 쥐 나오고 막. 네, 쥐 나오고 쥐가 정말 인류의 적이죠. 쥐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서바이벌이라는 만화는 뭐 다들 아시지만 잠깐 소개드리자면은 중학생 소년이 대재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그 속에서 이제 가족들을 찾아서 점점 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 안에서 점점 이제 그 아이가 꼭 로빈슨 크루소처럼 익숙해지잖아요. 네. 뭐 음식 같은 거 구하는 것도 뭐 불 피우는 것도 익숙해져 가는데 그 만화가 재밌는 이유는 이제 간간히 나오는 재난 시에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 그거 생각나는데 예전에 생존 게임 그 그림 갖다 쓴 그 뭐 게임북 같은 게 있었어요 예전에. 뭐 그런 게 서점에.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예를 들어 막 불 피우잖아요. 이제 뭐 불을 피운다. 어떻게 해야 될까? 뭐 1번은 30페이지로 2번은 60페이지로 해가지고 그런 게 예, 있어요? 예, 있었어요. 맞아, 그런 맞아. 거. 예. 어드벤처북 같은 거. 맞아요. 생존 게임 만화책 보고 있으면은 그런 뭐 그런 책을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집에다가 뭐 저 작물 재배하기랑 그다음에 그라이더 만들기. 그게 나중에 이거 타고 날아가잖아. 맞아요. 그래, 그 미국에 그런 책 되게 잘 팔린대잖아요. 그 무슨 재난시 살아남기 책 같은 게 있던데. 그런 다큐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사실 요새 막 네. 그 맨 버서스 와일드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거. 뭐 식용버섯 아닌 버섯 구분하는 법 네. 이런 것들 왠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책인데 이 브레이큰 다운은 조금 작가가 이 생존 게임에서 좀 못다한 보여줬던 얘기. 못 다룬 얘기 그리고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을 좀 가져다가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첫째로 주인공 나이대가 완전 틀려요. 중학생이 아니라 기자예요. 신문사. 그래서 3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난이 뭔지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도 되죠. 이게 이 작가 브레이크 다운이 제일 틀린 점인데 생존 게임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애가
갑자기 동굴 속에서 깨어나요. 무슨 일이지 하면서 어떤 재난인지 자세하게 안 나오고 그냥 전 지구를 뒤흔든 지진 이걸로 끝인데 이 작품은 일상생활이 나오다가 실제로 이 주인공이 재난이 일어나는 원인을 목격을 할 정도로 운석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시험 발사한다고 미사일을 쏴요. 운석에다 그냥 미사일 한번 쏴서 이 파괴를 보려고 이걸 이렇게 운석에다 딱 맞췄는데 이게 운석을 폭발시키는 건 아니고 한쪽 맞췄는데 이 안에 가스가 차 있었던 거예요. 운석 안에. 걔가 지구로 떨어지는 거죠. 아이고. 그것 자체도 다 나와요. 폴아웃이에요 그러면? 누카콜라 거의 나오고. 뭐 누카콜라. 생존 게임보다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네. 이제 운석이 떨어지면서 화산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그 생존 게임에서는 화산재 얘기가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그건 거의 대부분이 지금 화산재나 이런 거에 덮여 있는 상태고 지구 상층부도 구름 다 껴 있는 상태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존이 더 어렵겠네요. 더 어렵죠. 네. 그래서 그 생존 게임에 나왔던 중학생이 가지고 있던 힘들지만 희망 찾고 힘들지만 희망 찾고 이런 과정들보다는 이 사람은 좀 더 암울해요. 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그 자기 실수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자기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존 게임에서도 나왔지만 뭐 어떻게 잘 해보려다 사람들 죽고 이런 건 계속 나오긴 하는데 좀 더 폭력적이고 좀 더 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얘기들을 다루고 그렇죠. 있다고. 그 주인공을 일부러 나이 설정을 높게 했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이 중학생 보면은 솔직히 조금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게 뭐 옛날에 이런 거 기억나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기억 하나도 안 날 텐데. 그러니까 말도 좀 약간 좀 어찌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 흰둥이 막 그 강아지가 막 아까 잠깐 눈썹 생기고 눈썹 그러잖아요. 생기고 흰둥이 지보다 덩치 큰 게 물어 죽여가지고 막 들깨 왕 돼가지고 나타나서 막 애 도와주고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들이 많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인간으로서 그런 재난 시에 느끼는 그런 고뇌나 그 좀 더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생존 게임에서는 안 나왔던 재난 시에 사람들이 벌어질 수 있는 사건 사고들 얘기들이 좀 나와요. 폭력, 강간 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언급들이 나오고 19금이네. 표현이 좀 나와요. 19까지는 아니에요. 이 사람 그림체가 간간히 아시겠지만 나오는데 아니 시끄러워요. 관광이 너무 아니야. film 이지. 좀 그래요? 곡성도 15금이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식구는 정말 리얼한 식구들이고 아니 이거는 곡성도 보시면 깜짝 놀래요. 이게 어떻게 19금이지? 뭐. 15금? 피칠갑을 하고 15금. 그래서 보고 싶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이 들고 그죠. 약간 인간의 생존 게임은 갈등이 더 많이 드러나는. 예, 좀 더 드러나요. 근데 사실 생존 게임에서는 인간 대 없진 자연이잖아요. 않았잖아요. 네. 인간 대 자연이죠. 인간 대 자연이에요. 네. 거의 다 보면 맨 대 와이드. 그 뭐 생존 게임에서 총 들고 쫓아다니는 그 도시에서 도쿄에서 네. 총 들고 있던 보물 모으던 사람이 그 막 쫓아다니면서 총 쏘고 이러잖아요. 그 정도 갈등은 아니에요. 막 칼에도 찔리고 원래 재난물의 재밌는 포인트는 사실 그 재난에 처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게 그리고 재밌죠. 그런 게 진짜 워킹데드 재밌어요. 이런 것도 워킹데드가 딱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 재미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거 네.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 어떻게 집 짓고 뭐 어떻게 살려고 막 저도. 발버둥치는. 근데 생존 게임에서 그런 거 보면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뭐였죠? 옛날에 워스리 유즈맵에 겨울나기. 겨울나기. 아, 진짜 겁나 재밌어요. 진짜 저 혼자서 막 하고 그랬어요. 뱀파이어 나오는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무인도 이야기 이런 거. 뭐. 생존 게임에서는 좀 더 이 혼자 살아남기 서바이벌 이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서바이벌이라는 제목이었잖아요. 네. 살아남기 위해서 재배도 하고 뭐 식량 구하러 다니고 이 브레이크 다운은 진짜 그냥 엉망진창인 상태라서 살아남는다라기보다는 살아간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뭐 집을 짓고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무조건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론가 계속 움직여요. 이동을 하는 거. 네, 이동을 해요. 생존 게임 어딘가 있다가 이제 중간쯤 가서 가족 찾는다고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그 이유도 되게 간단했죠. 도쿄 내가 살던 곳 그냥 거기 가보자. 그렇게 뭐 가는 중학생이 네.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긴 하잖아요. 브레이크 다운은 네. 생존 게임의 성인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업그레이드 판. 이거 네.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 해피엔딩인가요? 그런 아유, 얘기하면 그건 안 되지. 물어보지 그건 마요. 재미없죠. 네. 봐야지 재밌죠. 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권수도 작아요. 5권. 이건 뭐 점수에 관계없이 보면 되니까. 아 이거 솔직히 나는 이 게임 빼고는 그러네. 여기 나온 건 다 볼 거야. 이건 2시간만 있으면 보잖아. 5권이면. 5권이면 뭐. 네.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네, 저도 생존 이런 거 굉장히 덕후고, 진짜 덕후. 네, 저는 뭐 맨버서스 와일드 그거 유행할 때 그거 말고도 무슨 그 존 스트라우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자기가 카메라 메고 가가지고 혼자서 막 떨어져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다큐도 있어요. 뭐 그거는 막 카메라맨 동행하고 이런 게 없어요. 카메라 세우고 막 혼자 삼각대 세워가지고 혼자 막 불 피우고 막 근데 불을 이게 사람이 전문가인데도 불 피우기 그렇게 어렵나 봐요. 불 피우기 어려운 그 진짜 어렵대요. 습지에서 불을 못 피워가지고 혼자 막 벌벌벌 떨면서 자는 막 죽은 거 아니야? 시즌이 갑자기 중단돼. 그게 일주일 동안 살아남아야 되는데 일주일 지나면 사람이 막 이 턱뼈가 보여요. 살이 빠져가지고. 그거 진짜 리얼한데 네. 베어그리스 사실 다 가잖아요. 네, 다 이거. 사실은 뭐 그게 이제 서바이버 호텔에서 매니아는- 자고 그러잖아요, 베어그리스는. 그렇죠. 그 들켰잖아요. 그러다가. 어. 네. 그게 뭐 하여튼 저는 생존 덕후인데 이제 생존 게임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4.5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생존 게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이 작가도 저는 저 그림체가 너무 안 맞아요. 네. 이 작가 다른 작품도 다 봤는데 그림이 네, 좀 그림이 다 걸리고 근데 솔직히 이 작가 주인공 중에 고르고 13 이번에 알게 됐지만 제일 잘생겼어.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고르고 13 보면서 그림에서 냄새 난다고 생각했어요. 담배 냄새 같은 거 날 것 같잖아요. 맞아. 완전 쩌든 냄새만. 그리고 약간 저는 이 작가 표현력이 조금 아쉬워요. 아, 그런가? 표현력이라 해야 어떤 표현력이요? 그러니까 이 특정 상황이나 네. 장면이나 심리 묘사 같은 거를 아. 표현할 때 뭔지 좀 알겠어요. 제가 봤을 옛날- 때는 약간 괴기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맞아요, 되게 맞아요. 옛날스러워요. 네. 옛날 작가기도 하지만. 그쵸. 그리고 그래서 고르고 13은 스토리 작가가 따로 있었대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고르고 13 같은 네. 원래 성인극이나 스파이극은 네. 주로 작가를 끼고 해요. 네. 스토리 작가를. 그러니까 좀 틀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걔도 뭐 서바이벌물은 워낙 재밌고 그쵸. 하니까 저도 4.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민돼요. 뭐가 고민되면요. 이 작품 음. 보고 싶은 작품이긴 한데 음. 또 파운데이션도 보고 싶거든요. 아니, 이거 끝나면 다 볼 저도 봐도 되잖아요. 점수를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여주면 안 돼. 앞에 거 취소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3.5점 주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이네 그러면. 점수 매기고 있었어요? 아니야. 저희 덕포드 차트 엑셀 꾸봉님이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십니다. 예, 다 했어요. 네. 썸 다 하셨나요? 네. 자, 순위. 순위를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판타지 스타볼. 게임은 얼마나 힘들었어. 재밌는데 네. 붙어 있다. 아니, 너무 그래도- 옛날 게임이야. 오늘은 다들 점수가 후해요. 막 저번 네. 2점 막 이러는데 0.5점 받으신 분도 있고 여기. 아니 나 심지어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 산사 죽기만 해봐 그냥 내 특집할 거야. 예, 11점으로 4등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브레이크다운하고 성스러운 입이 12.5점으로 동점입니다. 오. 네. 아, 둘 그렇구나. 다 아주 괜찮은 작품이에요. 솔직히 그냥 저는 꼭 둘 다 읽어보고 저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파운데이션 와 역시 독보적인 믿고, 1등입니다. 믿고 보는 아이자. 몇 점인가요? 13.5점입니다. 와우. 사실 수봉님 빼고는 다 만점 줬잖아요. 15점 만점인데. 그러니까 15점 만점인데 아, 13.5점. 그렇구나. 조절을 좀 더 하시지 그랬었죠. 활자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2.5점이라든지. 활자는 사유가 너무 개인적 아니에요 그거. 아, 파운데이션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저 책을 못 읽어요. 제가 정말 아이자와 15% 좋아하는데 까막눈이라서. 검은 게 글씨죠. 저 오늘 좀 재밌었어요. 네, 사이언톨로지 믿으시면 그게 치료가 된다고 하던데. 톰 크루즈가 그거잖아요. 네, 그건 까막눈이에요? 제하고 네, 까막눈이 아니라 난독증이. 난독증이에요. 난독증이에요. 근데 그 사이언톨로지 탄생 배경이 된 그 소설이 있잖아요. 배틀필드 어스. 배틀필드 그건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진짜 최고죠. 이걸 제가 꾸봉님한테 이걸 또 추천받아서 옛날 중학교 때 봤는데 네. 영화 나온 거 보고 너무 실망을 해서 영화 진짜 별로예요. 근데 영화 출연 배우들이 다 그 사이언톨로지 네, 믿는다고. 맞아요. 존 트라볼타도 네. 나왔었잖아요. 네. 영화는 진짜 쓰레기인데 책이 책은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책이 진짜 네. 재밌어요. 그렇죠. 네. 파운데이션도 배틀필드 어스랑 성격은 좀 다르긴 한데 재밌어요. 그렇죠. 배틀필드 어스는 좀 더 오락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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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외계인 나오는데 뭐 쳐 부수고 막 네, 그걸로 맞아요. 끝도 아니고 뭐 다 뭐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번 이제 왕좌의 게임 편에 이어서 이번에도 제가 우승하는 걸로. 아 2연승이야. 이연승? 네. 파운데이션 이런 거 들으면 사기지 사실. 아유, 뭐 사기. 파운데이션 나 알고 있거든. 아니 솔직히 저번 방송 때 교황은 솔직히 사기였어. 맞아. 그거. 그거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유 이거 뭐 완전 아니야 이거. 그래. 아 그거 들고 나왔어. 와일드 프레이 들고 나왔어요. 아, 참. 하여튼 이제 저희 이번 방송 해봤는데 소감 한 마디씩 해주세요. 아 저는 이거 추천하는 거 가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 저 준비하면서 좀 고민도 했는데 이번엔 솔직히 다들 낚시를 안 들고 나왔잖아요. 난 낚시도 좀 나와봤으면 좋겠어. 실제로 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 근데 왜냐면 낚시 당할 정도면 너무 네. 유명한 작품인 그럴 수도 경우가 있죠. 많아서 사실은 이게 꼬시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들 좀 것 힘들긴 같아요. 하죠. 네. 예. 네, 저도 여기서 좋은 작품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로봇 같아. 오늘 보시 왔나? 아까 판타지스타 점수 이후로 다운돼 있어요. 브레이크 다운. 꼭 보세요 브레이크다운. 저는 다음에 만약에 하면 만화책 외의 장르에서 또 하나 뽑아보고 음. 싶네요. 만화책을 워낙 좋아하긴 하지만. 네. 다음번에는 제가 갖고 올 작품이 없을 것 같은데. 아나 마마마. 아니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양키 RPG 들고 나오세요. 양키 RPG. 게임 나오면 네, 이렇게 게임, 돼요. 브레이크 다운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전 사실 이번에 이거 만화책 안 했으면 TRPG 하려고 했었어요. 아. TRPG를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 네, 같이 하기 그런 한계가 힘들어서. 있죠. 저 2점 드릴게요, TRPG. 벌써? TRPG도 저희 한번 꼭 다뤄야 돼요. 네, 한번 하고 싶어요. 저희한테 저희 독보드 차트 녹음하는 우리한테는 이 TRPG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시작이에요. 중요한 네. 것 중에 하나였죠. 큰 거였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파운데이션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이거는 좀 억울해 이것도. 솔직히 다- 그죠. 다 알고 있어, 후보님이랑 우리. 나랑 다 옛날부터 사야 되는데 아니 언제 사지? 근데 읽지 않았잖아요. 와 진짜. 알았어. 알았어. 해리 셀던이 누군지 아세요? 주인공. 주인공 그 처음에 조금 있다가 죽는 애 걔. 나이 들어서 죽나? 그건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네, 나이 들어서 죽는지 아닌지는. 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SF 소설은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진짜 그렇죠? 너무 많아요. 예. 네. 이번에도 하려고 했던 뭐 울 같은 것도 있고. 울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네. 노인의 전쟁 추천 안 했습니다. 노인의 전쟁. 아, 그거 맞아요. 진짜 아,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죠. 그러니까 아. 참 저희가 노인의 나중에 전쟁이 SF예요? 네. 진짜 네. 재밌어요. 저희가 나중에 SF 소설 특집으로 한번 꾸며보면 좋을 그런 것 것도 같다는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하면서 네. 네. 저희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에이스님의 공백은 뭐 이제 모두들 느끼셨을 것 같고 그죠. 다음 화에 아저씨 냄새 나네. 고르고 13이요. 에이스 냄새 나는 방송이야. 피치 못하게 깜빡하셔가지고. 다음 방송 때 저희가 네, 뵙는 걸로 하면서 그동안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